네, 지금 경주에서 각국을 대표하는 국빈들 그리고 CEO들이 한데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는요,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에이펙과 관련된 집중 분석을 하는 시간으로 꾸려가 볼까 하고요. 오늘 이 시간 해운솔루션의 이정호 대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속보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맞아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분위기는 좀 우호적인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에이펙은 외교랑 그리고 산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도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반드시 좀 챙겨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한미 네. 정상회담이 제일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다들 주식 투자하신 분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세 협상에 대해서 제일 키포인트로 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5%의 관세가 15% 떨어질지 아니면 미국에서 어떤 걸 요구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걸 미국에 투자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이 제일 많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는 세계 시총 1위가 된 엔비디아의 CEO, 젠슨항 CEO의 발언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한국에 직접 와서 한국을 기쁘게 할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게 어떤 발언을 할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과 변동성과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언급을 하는 게 제일 좋을까라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한국의 AI 생태계를 하나의 초거대 AI 인프라로 묶는 기대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로보틱스, 그리고 자율주행, 생산 기반의 AI 관련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기에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엔비디아의 CEO가 젠슨항이 어떤 투자를 해야 할지 아니면 한국이 어떤 보따리를 풀지 이거에 대해서 초유의 관심사가 됐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오늘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된 투자 이야기 나오니까 관련된 기업들도 강세 보이는 모습입니다. 젠슨항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관련된 생태계에 엮여 있는 종목들에 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이 부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한미 정상회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특별한 환영식은 처음이다. 네. 이런 발언도 하고요.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한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관세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한미 정상회담 진행되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아직 한국과 남은 구름이 있다. 근데 조만간 거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시나리오 좀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타결됐을 때, 부분 합의가 됐을 때, 또 이번에도 성사가 안 됐을 때 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타결되면 너무 좋죠. 그렇죠. 다들 바라고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타결이 된다라고 본다면 워낙 강세가 더욱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수출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코스피의 외국인들 매수세나 이런 부분이 유입이 기대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표적으로 수출 비중이 많은 2차 전지, 전기차 그리고 철강 섹터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 잘 못 갔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만회하면서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부분 합의가 된다라고 본다면 기존 미국 내 생산과 투자를 얼만큼 더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더 오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부분 협상이 된다라고 본다면 기존에 지금 잘 가고 있었던 반도체 그리고 AI 서버, 배터리 이런 쪽은 어떻게 본다면 안도 랠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미국 입장에서도 관세에 관련해가지고 이걸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피해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아니면 전력기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는 품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 대신 어떻게 보면 부분 합의가 된다라고 본다면 기존의 약세였던 철강과 자동차 부품 쪽은 어떻게 보면 더욱더 조금 안 좋아진 모습세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부분 합의가 됐을 때 조금 키포인트로 봐야 되는 게 뭐냐라고 본다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미국의 현지화를 하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런 기업들로 유출을 하면서 노리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는 다들 지연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좀 저도 배제를 하고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만약 그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본다면 실제 관세 관련해가지고 여기 25%에서 더 늘어나는지 아니면 25%를 계속 가면서 아니면 계속 협상을 하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도 높지만 좀 불안한 모습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변수도 많고 캐나다 관세에 대해서 강경하게 요즘 또 대응을 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무시를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만약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본다면 원화 약세, 달러 강세가 다시 한번 나와주면서 외국인들의 시장 이탈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가속화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 철강 섹터들의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박 2일간 우리나라에 있다가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사이에 또 좀 긍정적인 이슈가 흘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CEO 서밋에서도 특별 연설을 했고요. 여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강조하는 게 결국에는 조선에 대한 이야기 진짜 많이 하고 네. 있거든요. 네, 원전, 조선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조선 쪽 지금 조금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만 하더라도 좀 안 매도 좋았죠. 물량이 좀 네. 많이 나왔는데 다시금 고개 들고 있거든요.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조선 네. 같은 경우는 관세 합의를 떠나서 네.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정말 매력적이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에서도 조선 산업이나 이런 부분을 더욱더 부흥하게 하려는 모세가 나오고 있고 장 초반에는 조금 약세를 보이다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로 조금 돌아오지 않았나, 매수세나 이런 부분이 돌아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만큼 조선주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섹터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이젠 탈바꿈이 되는 섹터다. 기존의 상선에서 군함과 MRO 산업으로 확장이 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키포인트를 보면서 본다라고 보면 긍정적인 시각이 더 많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조선 관련돼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무역협상과의 별개로 조선 쪽은 좀 꾸준하게 체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어제 미국이 일본과 먼저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황금 시대에 대한 선언했고요. 뭐 히토류라던가 이런 광물 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회담과 좀 비교한다면 주요 의제가 어떠한 차이점을 갖고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뭐 자원과 뭐 광물이 어떻게 보면 일본에 비해서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핵심 의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관세 그리고 통화 스워프 그리고 투자 그리고 북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다들 알다시피 첫 번째로는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거를 또 낮출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만큼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 관세 협상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한미 통화 스워프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만큼 이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패키지로 같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한미 통화 스워프가 이루어지고 나서 관세가 이루어질지 관세 다음에 스워프가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AI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정말 필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생산 기지나 역할을 이런 부분에 공식화가 미국에서 해준다라고 본다면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랠리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북한에 대한 억제나 이런 부분이 동반자 역할로서 같이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언급을 해준다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조금 더 얘기가 나오면서 항상 나왔던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북한에 대한 리스크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회담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요. 북한과의 만남은 이번에는 좀 불발될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회담에서 성사될 가능성 어느 정도 보고 계실까요? 워낙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딱 변수가 많은 네, 분이시라서 맞습니다. 좀 약간 대답하기가 네. 좀 껄끄러운데 저는 반반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세 협상이 되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통화 수업도 같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왜냐하면 관세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나라가 미국에 어떻게 보면 3,500불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나 이런 부분에 맞물릴 가능성이 너무너무 큰 부분이기 때문에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통화 수업가 같이 이뤄진다고 봤을 때 어떻게 본다면 조금 더 안도의 한숨을 놓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이거는 여기서 지금 결정하기도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연준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비슷한 언급, 이 스와프나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얘기만 해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시그널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환율에 대해서 요즘 가장 민감하게 작용을 많이 하고 있는 시장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400원이 넘으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잡힐라는 기미나 이런 부분보다는 떨어지지 않지 않나 약간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 있고 외국인들이 언제 이탈을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불안감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한미 통화 스와프가 한다고 어떻게 보면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뉘앙스만 나와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가 힘들 때 미국이 도와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생길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관세랑 같이 가지 않을까
않을까. 관세가 어느 정도 타결이 돼야 한미 통화 스와프도 어느 정도 같이 들어주지 않을까. 미국에서 이거는 약간 선물로 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한층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비공개로 전환이 돼서 지금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좀 주고받고 있을 듯한데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방향성이 또 다시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한미 정상회담을 주목하고 있겠지만 또 세계 시장 입장에서는 네, 미중 정상회담을 가장 주목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일 진행이 됩니다. 핵심 관전 포인트 무엇일까요? 네, 제일 이게 어떻게 본다라면 제일 크게 작용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에서 다시 한번 이 무역 전쟁에 관련해서 불화가 좀 더 나온다라고 본다라면 안 좋은 모세가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만나기 전에 먼저 한번 싸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뭐 히토류 관련해가지고 뭐 제재나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1년 유예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글로벌 증시, 미 증시도 어떻게 보면 상승 랠리가 나와줬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번 현상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만큼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끝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 이 트럼프랑 중국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이 이게 쉽사리 이게 단기간에 끝날 이슈가 아니지 않나.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길게도 싸우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율만 되고 휴전 느낌만 나도 충분히 글로벌 증시나 이런 부분에서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왜냐? 정말 안 좋게 나올 거라면 만나지도 않았다. 정상회담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강경 모드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여기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더라도 사실 트럼프 일기 때 확인하면요. 좋게 사위 좋은 척 하다가 또 한 석 달 뒤에 안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만나서 이제는 정상회담을 하면서 정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이 끝나겠구나 다들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 며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더욱더 활발하게 싸우거나 이런 모습세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 정상회담 나오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은 평화 분위기가 나오다가 다시 한번 또 이 무역 전쟁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자분들은 트럼프의 이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중요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가 정말 이슈가 많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 에이펙 정상회담, 뭐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뭐 계속적으로 있는 부분도 있고 FOMC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가 끝난다라고 보면은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잠잠해질 가능성도 있고 사람들이 그렇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수익도 챙기고 갈 가능성, 약간의 세론 현상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를 조금 더 예의주시하면서 수익이 크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량 부분은 챙기고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은 투자 방법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요. 네. 오늘 시작하자마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 사람들이 기쁘게 할 게 있다라고 네.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되게 설레더라고요. 네, 맞아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보따리를 풀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싶은데 기대하는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젠슨왕 CEO 같은 경우도 워낙 투자나 이런 부분이나 AI 발전에 어느 정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노키아에도 어떻게 보면 5G에서 6G 관련해가지고 통신 장비로 이제는 10억 달러를 투자하는 모세가 나온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어떤 보따리를 풀까 이런 기대감을 본다라고 본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AI 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관련해가지고 뭐 HBM이나 이런 부분도 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로봇 그리고 뭐 자율주행 이런 부분에서 강자인 역할이 있고 그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력기기나 어떻게 보면 전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AI 팩토리를 짓기에는 저없이 없는 좋은 나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젠슨왕 CEO가 우리나라 기업에서 어떻게 어디 기업에 투자를 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언급만 나와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에 기쁘게 한다라고 한 발언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장에서 뭐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전력기기 관련주들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세가 나왔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도 실적을 발표했죠. 네. 사상 최대 영업이익 냈고요. 내년에는 범용 디램 부분 그리고 낸드 부분 역시나 수익에 대한 기대감 더 커진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JP모건이 코스피가 최대 6,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호재거리들이 우리 시장을 얼마만큼 이끌지 그리고 그거의 중심이 에이펙 정상회담, 정상회의가 될 수 있을지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이번 주 내내 요 시간 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